안녕하세요. 일상투 이상의 희동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초보 사장이지만 제가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들 오늘 한번 모아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으니까 천천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 생각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저처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본업으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부업으로 하시다 보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것도 저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월 순이익을 50만원 정도 남기는 게 제 목표이고 본업으로 하실 때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니까 그래도 월 100만원 이상 초반 목표를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이 스마트 스토어의 생태계를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사입 판매보다는 위탁 판매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위탁 판매와 사입 판매를 혹시라도 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먼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사입 판매나 위탁 판매 두 개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입 판매와 위탁 판매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가 제조사나 수입사를 통해서 상품을 사입을 해오고 그 상품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했을 때 고객이나 구매자가 그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제가 직접 배송해서 발송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상품을 들고 있지 않고 도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게 되고 도매 사이트에서 바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입 판매와 위탁 판매의 장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장점이 아무래도 제가 재고를 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는 자본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재고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더라도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위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제가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가 적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는데도 어려움 없이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부분도 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배송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저도 상품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외에 다른 사람들 누구나 상품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고요. 같은 상품들을 여러 명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판매가를 낮추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를 직접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점, 누군가가 제 상품을 주문했을 때 상품이 품절이든 아니면 수량이 얼마 없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생태계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사입 판매에 대한 장단점인데요. 아무래도 사입 판매의 경우 제가 돈을 주고 상품을 재고를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품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전문성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량도 제가 직접 재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량 파악이라든지 재고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입 판매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입 판매를 하시다가 브랜딩으로서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고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수익성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입 판매를 하시고 결국은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에 사입 판매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재고를 사입해서 들고 와야 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 초기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를 제가 들고 있다 보니까 안 팔리게 되면 그게 바로 곧 재고로 남게 되고 그로 인한 손실, 그런 부분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사입 판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스토어의 생태계를 이해를 하고 있고 본업으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입 판매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감을 익히신 다음에 사입 판매로 전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탁 판매로 상품을 판매하실 때는 뭐 해외 상품이든 국내 상품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디에서 가져왔을 때 조금 더 상품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우위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해외 상품이든 국내 상품이든 판매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지는 않고 나름대로 좀 보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제 브랜드 로고를 넣어서 제가 개별 등록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뭐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매일 피드를 올리고 있고,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천 원씩 광고도 돌리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서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매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품은 누구도, 남들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운이 좋아서 한두 건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판매하시는 방법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국내 상품을 위탁 판매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그 상품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개별 등록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저는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돌리는 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심한 상품들이다 보니까 광고까지 돌렸을 때 광고비를 과연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상품으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셔서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실 때는 이런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으로 하실 때는 사실 위탁 판매가 아닌 사입 판매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위탁 판매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입 판매로 이제 제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입 판매를 하실 때는 뭐 해외나 국내 이거는 가격적으로 좀 비딩을 해보시고 조금 더 유리한 쪽에서 사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당연히 개별 등록 하셔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브랜드만의 상품이다라는 느낌을 팍팍팍 줘야 되기 때문에 개별 등록을 하셔서 네이버에 있는 그런 키워드 광고도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본업이 이제 좀 사입 판매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브랜딩을 해야지만 레드오션인 스마트 스토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입 판매보다는 국내 제작이나 뭐 아무튼 제작 위주로 비중을 좀 늘려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상품뿐만 아니라 패키징이라든지 박스 포장 아니면은 포장에 들어간 속지, 네임택, 명함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품에 대한 설명서, 로고,
그리고 뭐 AS나 뭐 고객센터 같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좀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 광고도 여러 개 아마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뭐 키워드 광고는 물론이고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바이럴 광고나 그리고 SNS 광고 등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나 11번가 오픈마켓 쪽으로도 진출을 하셔서 매출 볼륨을 좀 키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영상에 좀 담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 다 정답은 아니고 제 의견이나 제 생각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